더 이상 설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한 장점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느껴지신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민함의 종류에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각각의 예민함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정서적 예민함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민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약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자꾸 이제 병원 가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큰 병에 안 걸립니다. 나의 몸 상태를 빨리 파악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예민함이 높은 사람들은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지치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휴식을 하면 되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쌓아놓고 있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번아웃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울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이고 빠른 해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적인 예민함의 가치는 더 이상 설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사원이라면 고객한테 예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객의 심리적 상태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에 맞추어서 어떤 접근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멘트를 바꾼다던가 이래서 영업 실적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이렇게 대인관계상의 예민함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계상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대인관계상에 대한 예민성은 정말 대인관계 능력인 경우가 많고 타고 태어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마지막 3번째, 생각에서의 예민함. 생각에서의 예민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적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대안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할 수 없는 문제점이나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생각상의 예민함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력이 풍부한 것은 창의성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단, 이 또한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만 초점을 두면 스트레스를 받고 주관적으로 힘들겠죠. 하지만 이런 쪽으로 양쪽 균형이 맞춘다 그러면 이만한 장점이 없습니다.